이제 오늘 강공석 교수님 토지의 투자 트렌드 이런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들은 거는 막 농지연금도 들었고 농막도 들었고 카페도 들었고 창고도 들었고 막 다양한 걸 들었어. 그러면 이번에 첫 번째 이 타임에 해주실 토지 트렌드 중에 해주고 싶은 품목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어떤 거를 얘기해 주실까요? 먼저 네. 요즘에 그래도 땅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니까 변곡점이라고 하니까 그 가져온 것이 농지연금이었어요. 아, 농지연금. 예, 농지연금이 네.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아닌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면 네네네. 또 하나의 어떤 재테크의 옵션, 어떤 투자 라이프의 옵션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네네. 알아둘수록 좋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농지연금부터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농지연금이요? 예. 사실은 제가 교수님 통해서 농지연금을 듣기는 했는데 저는 주택연금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아, 농지연금도 있었고 저희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도 굳이 그 땅을 뭐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고민하실 것 없이 예. 연금으로 전환을 하셔서 부모님이 편하게 지내시면 참 좋겠구나 그 생각을 제가 교수님 통해서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농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투자 기법을 교수님 강의 들으면 알려주신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알겠는데 강의하거나 뭐 외부 강의를 하다 보면 네. 농지연금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해? 어떤 오해가 있냐면 네. 그 농지연금 그 공시지가가 9억이면 네. 300만 원 받는다. 네. 그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현재 9억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책정된 금액으로 지금 현재 9억으로 사야 되니까 나는 그런 돈이 없어.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네. 그 농지연금 60세로 이제 개정됐잖아요. 네네네. 60세 때 9억이지 지금 그 현재 내가 샀을 때 9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오해가 의외로 많더라고.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그 선입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5년에 만약에 60세 때 9억이라고 하면은 네. 5년에 만약 땅이 2배 정도 오른다. 네. 그러면 60세 때 9억이니까 55세는 5억 정도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세 때는 3억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5세 때는 2억이면 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60세 때 9억이 될 때 그때 당시에 신청하면은 되는 거고. 근데 미리 9억짜리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빨리 준비할수록 네. 40세, 45세 1, 2억으로도 충분히.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뭘 공부하냐? 2배가 되는 속도가 있는 땅을 연구하고 찾는 것을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건데 그거를 그냥 선입관으로 나 9억 못 만들어. 이러니까 나 안 해. 이러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60세 때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현역을 오래 살면 70세 때는 더 적게 금액이 있어도 되는 거죠. 9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이 이런 거를 미리 알아두는 건데 대부분의 제가 하다 보면은 네. 빠른 시간에 지금 뭐 40세인데 내가 지금 40살인데 지금 내가 9억이 어딨어. 이런 선입관. 이거부터 먼저 벗어나면 농지연금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랬네요. 예.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예. 당연히 처음 그쵸.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했어서 예.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났어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그 해야 미리 되는 준비해야 거네요.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땅을 찾아서 미리 해놓고 그러니까 굳이 제가 비싸고 계획 관리에 좋은 땅만 그쵸. 찾으러 다닐 게 아니라 투자의 트렌드에 맞게 농지연금으로 해당이 될 수 있겠다 판단되고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가 60이 넘어가면 제가 연금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연금 혜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교수님 쫓아다니면서 제가 농지연금에 관련된 거를 더 배워서 농지연금에 관련된 땅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야죠. 이제 그럼 농지연금 사면 맹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맹지도 농지연금이 예. 돼요? 예. 맹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가 네. 공시지가만 받쳐주면 네. 맹지도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농지연금이 정말 또 좋은 게 뭐냐면 네네. 9억대 아까 3억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300만 받는다고 했죠. 네네. 농지가 60세 때 9억이면 네. 그 9억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더 올라. 계속 올라가죠. 그럼 그 가치도 반영이 예, 되는군요. 반영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20억이 된다, 농지가. 그러면 이제 9억은 이제 9억이나 어느 정도 종산되고, 나머지 상속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가치가 또 상속이 상속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네요. 보통 연금이라면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연금 그게 아니에요. 그 정산을 해주는 거죠. 그때 같이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네. 대한민국이 조금 성장하면서 네.
좀 선진 국가에 비해서 연금 제도가 약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각자 노생.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야 된다. 아. 그럴 때 우리가 치열하게 재테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처럼 그 어떤 사회보장제도 있으면은 네. 좀 워라밸도 있고 뭐도 있는데 네.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준비가 안 되면 힘든 생활이잖아 이게. 종이 주사. 무섭잖아 이거. 그래서 네. 전 늘 얘기할 때 트렌드에 맞는 게 네. 농지연금 트렌드는 꾸준히 계속이다. 아하. 그래서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다. 그러네요. 모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늘 트렌드입니다 농지연금은. 제가 교수님 만나기 예. 너무 행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에 저도 어느 정도의 퇴직과 생각을 했을 때 연금을 진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들어야 되나? 아니면 또 일반 보험회사에서 하는 연금을 더 높여야 되나? 왜냐면 갈수록 물가는 상승을 하고 제가 예전에 100만 원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했으면 이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러면 그거 계속 올려서 가치를 올리는 게 제가 돈을 더 많이 부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사실은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농지연금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공부를 해서 그거를 묶어놓고 묻어놓고 거기 연금을 계속 받다가 그 가치가 계속 상승이 되면 그 남은 부분을 나의 자녀한테 그쵸. 상속을 해준다. 정말로 괜찮은 그렇죠. 투자인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너무 공법적으로만 공부하시니까 이론적으로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몰랐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네. 수령하면서 네. 배우다 보면은 네, 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교육 받으면서 연금을 공부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모님이 땅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써야겠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에서 그래요 이모 땅 팔아드릴게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쵸, 예. 아는 만큼 그쵸, 안다고 너무 맞습니다. 제가 무식했다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활용하는 거를 이렇게 강의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저도 배워주고 읽어주시고 해서 이런 좋은 정보는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쫄랐습니다. 다음에 트렌드 두 번째도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교수님한테 더 많이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